네, 제가 이때 고3이었거든요. 나이 추측 되시죠? 네, 고3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수능을 조금 재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엊그제 같은 이 일이 벌써 20년 전이고, 자, 이 2002년과 관련 있는 숫자 두 가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딱 감 오실 거고요. 아직 그것만 봐서는 좀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시간을 조금만 앞으로 당겨볼게요. 이것도 다들 기억하시죠? 네, 세기의 대결. 이세돌과 알파고, 인공지능의 바둑 대결. 사실 저는 바둑 룰도 몰라요. 그런데 왠지 이거를 실시간으로 안 보면 왠지 좀 뒤처지는 어떤 그런 못 따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바둑 룰도 모르면서 실시간으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이세돌이 이겼다. 두 번째 판인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갑자기 불계선 딱 이렇게 뜨면서 이 장면이 왠지 모르게 인간의 승리 막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벌써 이 엊그제 같은 일이 벌써 이것도 6년 전입니다. 자, 이때와 관련 있는 숫자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1.25라는 숫자와 2073. 이게 뭐지? 자, 그리고 올해로 한번 시점을 더 당겨볼까요? 얼마 전에 끝났죠.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던 2022년 1월, 2월 요때 관련 있는 숫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뭘까요? 이제 가운데 이건 뭘까요? 공시요? 아, 맞아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그 해당 연도에 코스피 지수가 가장 높게 올라갔을 때의 포인트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기준금리는요. 20년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코스피 증시는 물론 이 사이기에도 왔다 갔다 등락폭을 보이긴 했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3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는 1%짜리, 2%짜리 공시율, 물론 1%보다 2%짜리 찾아서 하는 게 더 좋긴 하지만 그런 걸로 승부를 볼 수 없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저축의 시대가 아니라 돈을 굴려야 한다. 투자의 시대가 됐다라는 거. 사실 이 문구가 비단 요즘에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벌써 한 5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투자의 시대다. 자, 그러면 투자를 하긴 해야겠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정말 많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그리고 작년, 재작년 정말 광풍이 일었었죠.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 게다가 고액 자산가들, 이런 분들은 제가 그래도 이거보다 잘 드릴 것 같은데 무슨 여기에 값어치를 제일 까막눈이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술품, 골동품에도 투자를 하고요. 최근에 TV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음악 저작권에다가 막 투자를 한다? 이런 광고 보셨을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참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우리가 정보의 부족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의 값어치가 있고, 그리고 쉽게 범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투기적이잖아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식과 부동산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좀 오래된 자료긴 해요. 마지막 최근 데이터가 2016년까지 나타난 자료인데요. 이게 뭐냐? 빨간색은요, 1986년부터 우리나라 증시 상승률 그래프고요. 하단부에는 강북 아파트, 강남 아파트인데 어쨌든 부동산 가격 변화입니다. 부동산 엄청나게 오른 것 같은데 1억도 안 하다 음아파트가 20억 이런 얘기 나오면서 엄청 오른 것 같은데 증시랑 비교해 보니까 또 사실 평균을 내서 비교해 보니까 썩 그렇게 증시에 비하면 재미있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 못해요. 이게 어느 지역이냐, 어느 아파트냐, 이런 거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부동산과 주식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주식은 투자금액을 작게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안 되죠? 어렵죠? 기본이 억 단위죠. 네. 요새는 10억 단위가 기본이 될 정도로 부동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주식을 물론 이렇게 좀 모험심이 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대출까지 받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갖고 있는 돈 범위 내에서 하시기 때문에 대출이자 비용이 주식으로 인해서 나간다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필수적으로 우리 대출, 융자 이런 걸 끼다 보니까 대출 이자 비용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특히나 지금 거래 절벽이죠. 네, 부동산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주식은 바로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또 강점이 있어요. 이렇게 전통적인 투자 자산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냐? 바로 우리는 주식 쪽으로 눈을 좀 돌려봐야 한다. 물론 부동산도 해야겠지만 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주식 쪽에 눈을 좀 돌려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본인이 직접 내 돈 갖다 내가 직접 사고 팔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게 직접 투자죠. 나는 좀 지식이 좀 부족하고 정보가 좀 부족해. 근데 해보고는 싶어. 그럴 경우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팀장님들 대부분은 뭐 여기 직접 투자 가능하실 정도의 지식과 정보 수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들께서 만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마 이쪽까지 수준이 올라와 있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을 같은 어떤 그런 전문가의 관리를 받아서 간접 투자 쪽으로 우리 팀장님들이 적극 유도를 해 주셔야 한다. 왜냐? 우리 고객님들은 투자 금액이 작고 지식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뭐 2002년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부동산 주식 얘기하고 뭐 이렇게 직접 투자, 간접 투자 말씀드리면서 도달한 결론. 투자를 하긴 해야 한다. 지금 이제 저축 가지고는 내 자산 증식을 기대할 수가 없다. 투자를 하긴 해야겠는데 그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간은 중장기로 길게 아까 그래프 보셨죠? 중간에 급등락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였던 거. 자, 그리고 다양한 투자 대상에 분산해라. 뭐 이건 비단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 명언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아무형 나보다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좀 투자 성공률을 높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게 바로 변액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의 생각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한번 우리 팀장님들을 설득해 나가 볼게요. 네, 자, 변액보험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식과 펀드 그리고 변액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주식 직접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돈으로 내가 판단하고 뭐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직접 그 개별 주식들을 사고 파는 행위. 이게 바로 이제 주식 투자인 거죠. 그럼 펀드는 무엇이냐? 이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나 혼자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제약이 많죠. 어떤 자금의 한계라든가 지식 정보의 어떤 한계. 그리고 뭐 이것만 붙잡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 여럿이 모여가지고 자금을 펀딩한다고 하죠. 모아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이렇게 전문가가 대신 투자를 하게 하는 방식이 바로 펀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럼 변액보험은 무엇이냐? 변액보험은 이러한 펀드들을 변액보험이라는 하나의 상품을 구심점으로 해서 여러 개의 펀드를 묶어서 여기에 보장의 효과를 조금 더한 상품이 바로 변액보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나쁠 게 없어 보여요. 네.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거, 이거의 어떤 단점을 보완한 게 이런 펀드인데, 펀드 투자인데, 이런 펀드 여러 개 묶여있고 보장까지 도해있는 게 변액보험이다? 나쁠 게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변액보험 여기 다들 잘 판매하시나요? 가끔. 네. 이제 자주 판매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지 못한 이유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일단 변액보험 상품을 들고 가면은 우리 팀장님들도 애를 먹고요. 우리 고객님들도 별로 매표하지 않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한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30분이면 상담 끝날 거 변액보험 상품 이해를 시키려면은 상담 시간이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길어지면서 상담 난이도가 올라가요. 네, 그리고 판매하고 나서 물론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겠지만 어떤 뭐 보험금 청구라든가 어떤 고객의 어떤 인간적인 관리는 해야겠지만 이 변액보험은 거기에 추가로 수익률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어떤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끝으로 잘 되면 본전인데 안 되면 그 모든 원망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어떤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은 애초에 고객님께 제안할 때 변액보험을 포트폴리오에서 빼버립니다. 자, 고객님들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아우, 뉴스 언론 이럴 때 하도 이런 부정적인 거, 변액보험 수익률이 어쩌니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고객님들도 변액보험 좀 불안한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후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 사후 관리를 어디 담당자가 잘 해줄까? 이런 의구심도 갖고들 계십니다. 끝으로 뭐 변액보험이다 보니까 원금 손실에 대한 염려 이런 점 때문에 변액보험이 그 어떤 상품의 기능성, 특장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외면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팀장님들, 제가 오늘 DGB생명에서 나와가지고 저희 상품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잖아요. 오늘 이후로는 자신 있게 변액보험, 특히 저희 DGB생명 상품 변액보험으로 우리 고객님께 적극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뭐 사후 관리라든가 뭐 수익률 안 나오는 어떤 이런 걱정 이런 것들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DGB생명 변액보험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제가 아까 보험연구를 처음 시작한 곳이 맥트라이프라는 회사, 그리고 그 회사에 무려 9년을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도 변액보험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집계되는 어떤 수익률,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저희 DGB생명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상품 구색 몇 개 있지도 않아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을 변액으로 올인해놨습니다. 그만큼 변액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고 그만큼 변액에 어떠한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변액 관리 잘하고 변액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DGB에 대표적인 변액보험 상품 3총사가 있어요.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아마 판매를 안 해보셨어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DGB생명의 모든 판매 기록을 다 갈아치운 그랑에이지 5% 단위 확정해가지고 연금을 이렇게 연금 자산을 이렇게 키워드리는 그랑에이지 연금 아직 판매 유효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운용을 인공지능이 알아서 대신해주는 마이솔루션 AI. 요새는 이게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 삼총사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상품. 그리고 오늘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릴 상품 바로 하이파이브 평생등등 변액저축보험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이 상품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꼭 이 상품, 오늘 교육한 이 상품이 아니더라도 이 상품이든 언제든 궁금하실 때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응대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 신상품 평생등등 변액저축보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름부터가 무슨 변액종신, 변액연금이 아니라 딱 저축 목적으로 나온 변액저축보험이에요. 네.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느냐? 자, 우리 팀장님들 다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축 상품들, 뭐 은행 예적금부터 해가지고 금리형 상품들의 어떠한 기대 수익률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최근에 그 대안으로서 뭘 많이 판매를 하시죠? 종신보험을 많이 판매를 하시죠? 저도 그렇게 판매를 했었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왜냐? 이 종신보험의 특수성, 아무래도 이제 뭐 변동금리를 적용한 게 아니라 확정금리,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시율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복리로 장기간 쭉 굴러가게 되면은 처음부터 애초에 연금 목적, 저축 목적으로 가입한 상품들보다 성과가 더 좋게 나오는 게 종신보험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고객님들께 더 이게 좋은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컨셉으로 활용한 게 바로 이러한 판매 방식인데 우리 팀장님들은 잘못하신 게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부작용이 계속 나와요. 어떤 부분들이죠? 이게 참 아름답게 10년, 20년 끝까지 끌고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은 이 종신보험의 특성상 초반에 환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낸돈에 한 30%, 20-30%밖에 못 돌려받는 이런 좀 부작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고객님들이 그래 뭐 내가 감수해야지 내가 이거 뭐 10년 내기로 약속하고 한 건데 내가 한 2-3년 만에 깼으니까 내가 감수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야 뭐야 이거 듣고 들었으면서도 나 못 들었어. 이거 저축이라며. 근데 왜 또 지금 종신보험이야? 다 알고 있으면서 돈이 아쉬우니까.
굉장히 민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컨셉은 저축인데 상품군이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고령이신 분들, 기저질환자들은 가입이 어렵다라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평생 듣는 저축보험은요, 초반에 혹시나 가다가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들께서도 높은 환급률을 챙겨가실 수 있도록 가입 초반에 환급률에 포커스를 맞춰서 환급률을 극대화시키고요.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갈수록 사망보험금에 포커스를 맞춰서 결과적으로는 사망보험금과 기대수익, 환급률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야 이거 저울 이렇게 갖다 놓고 이런 말은 누가 못해. 자,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납기준 환급률을 계속 개선해서 당연하겠죠. 종신보험 초반에 환급률 얼마 안 되는데 이건 저축보험이니까요. 종신보험과 비교했을 때 뭐 일반 종신보험이 3년차 시점에 한 5, 60%대, 요새 많이 판매되는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이 3년차 때 20, 30%대인데 반해서 저희는 3년차에 90%가 넘어가는 깨더라도 크게 부담 없는 수준의 높은 환급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환급률만 포커스냐? 아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망보험도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내일 당장 죽을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누구나 다 평균 수명까지 길게 잘 살다 갈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사망이 예상되는 시점에 사망보험금은 저축보험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보다 높게 나와요. 같은 금액을 가입을 했을 때. 환급률은 종신보험보다 높은데 사망보험금까지 높다? 아직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뒤에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종신보험이 아니에요. 상품군이 저축 상품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무슨 뭐 혈압, 뭐 당뇨, 뭐 의무기록지 내세요, 뭐 방문검진 뜨고 막 이런 것들 없어요. 그냥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월하게 가입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변액저축이죠. 뭔가 펀드 어딘가에는 들어가겠죠. 그 펀드의 운용을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 있다. 이따 이 펀드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특장점을 한눈에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망이 예상되는 그 시점에 종신보험보다 애초에 사망을 목적으로 가입한 종신보험보다 높은 사망보험금을 가져가실 수 있느냐? 그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납입보험료의 5%씩 연 단위로 무려 85세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죠? 요새 뭐 체중형 종신보험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체중형 종신보험들 보면은 뭐 한 10년 체증, 15년 체증, 뭐 이런 수준인데 뭐 언제 가입하느냐에 관계없이 85세까지 연단리 5%로 계속 올려줘요. 뭐야 단리 조금 걱정되는데 복리였으면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단리로도 충분히 많이 올라갑니다. 자, 다음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보험금 가성비가 최고예요. 초반에는 환급률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상대적으로 사망보험을 좀 작게 가져가요. 그만큼 사망보험의 위험률이 떨어지는 연령대일 테니까요. 그러면서 사망 위험률이 올라가는 그 시점에 맞춰서 요거에 맞춰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사망보험금이 필요해지는 시점에서는 종신보험보다 더 높은 사망보험금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가성비가 너무 좋고요. 환급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할 것도 없죠. 이미 가입 초반 환급률이 90%대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나중에 환급률 충분히 우리 팀장님들 기대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당연하거니와 이 상품 이름 자체가 저축보험입니다. 저축 그리고 향후에 내 노후자산으로 전환해서 활용 가능하시고요. 중도인출 추가 납입 되는 거는 제가 굳이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기능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 좀 작아져요. 위축돼요. 이 상품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허들이 원래 30만 원까지 시작돼요. 요거는 조금 우리 고객님들의
고객님들께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저축한다 생각을 하면 또 30만 원이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닐 거예요. 이거는 또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우리 팀장님께서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는 허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변액저축이라고 말씀드렸죠. 펀드 어딘가에는 갈 텐데 그 펀드가 무엇이냐? 신한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토탈 에셋 TDF 펀드라는 펀드에 투입되어서 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펀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펀드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처음 이 상품을 접했을 때, 이 펀드를 접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 주식형 펀드야, 채권형 펀드야, 뭐 부동산 리츠 펀드야, 원자재 펀드야, 뭐야? 이 펀드는요, 그 모든 거를 아우르는 펀드예요. 전 세계 다양한 자산에 초분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어디에도 조금씩 뭐 주식이든 그 주식이 국내든 해외든 채권이든 원달러 뭐 유동자산이든 부동산이든 거기에 조금씩 다 나눠 담는 그런 펀드 일종이고요. 자, 이 TDF 펀드는요 미국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DC형 그 투자형으로 운영되는 형태에서 80% 가까이를 이 TDF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시작은 한 300억대로 시작했지만 2020년 시점으로 4조를 넘어가는 그만큼 이 펀드의 인기도가 높다라는 거겠죠. 자, 뭐 다른 얘기들은 뭐 이렇게 차치하고요. 핵심 이 펀드의 포지셔닝은 중위험 중수익. 네, 딱 여기에 막 마음에 안 드세요? 중위험 중수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너무 위험하게 운영을 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런 거보다는 적당히 먹고 적당한 위험 수준에서 적당히 먹자. 바로 이 펀드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물가상승률 이상 그리고 예적금 거기에 넣어둔 것보다는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실제로 지난 1년간 수익률은 9% 정도. 이게 또 한두 달 시점으로 좀 숫자가 달라요. 뭐 어디에서는 직전 1년에 12%라는 자료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공식적으로 교환에다가 채택을 한 거는 직전 1년은 9%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TDF 펀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한자산 운용에 저희가 운용을 맡겼어요. 자, 뭐 변액보험하면 DGB, 뭐 경영인정기보험하면 삼성생명 뭐 이런 것처럼 이 자산 운용사들에서도 딱 하나 뭐 하면은 딱 떠오르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ETF 하면 삼성자산운용 이런 것만. 뭐 미래에셋은 뭐가 또 유명하고. 자, 신한자산운용은 그 여러 가지 어떤 것들 중에서 이 TDF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운용사예요. 실제로 이 신한에서 뭐 요거는 뭐 팩트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신한에서 굉장히 우수한 엘리트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몰려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 어떤 성과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좋다. 그 안에서 많이 아는 전문가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이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도 고객님께 좀 말씀을 드려보면 고객님들이 좀 안심을 하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 상품 구조, 주계약 도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잘 집중 부탁드릴게요. 자, 50대가 가입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50대에 가입을 하면은 뭐 보험료를 10년 남고 가입하면 보험료를 쭉 내시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네, 요게 이제 납입 보험료고요. 아까 제가 사망보험금을 납입 보험료의 연단리 5%로 85세까지 불이해서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거를 사망보험을 그래프에 대입을 해보면요,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납입보험료에 5% 연 단리로 분리를 해가지고 사망보험도 이렇게 쭉 올라가게 돼요. 실제로 이 수준이 납입보험료 대비 이렇게 올라가는 사망보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뒤에서 숫자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는 사망보험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래도 사망보험금 이만큼은 무조건 개런티가 됩니다. 여기에 아까 그 말씀드린 TDF 펀드를 운용을 해서 뭐 이렇게 여기서는 이 사망보험금 아래 형성되는 걸로 나왔지만
이게 수익률이 좋으면 이 위로 치솟을 수도 있겠죠. 네. 이 운용 실적에 따라서 이 펀드의 운용 성과가 이 사망보험금보다 높게 찍히면 그게 바로 사망보험금이 돼요. 그래서 이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을 한다. 물론 여기는 요거는 펀드의 운용 성과고요. 이 펀드의 운용 성과만 딱 드리는 게 아니라 야박하게 그것만 딱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하기 월납보험료의 500% 5배. 그러니까 뭐 10만 원짜리 아까 이거 뭐 30만 원 봤는데 30만 원짜리 가입하시면 30만 원에 5배면은 150만 원이죠. 네. 그 펀드 운용 수익에다가 150만 원을 더해서 드리겠다. 네. 요런 개념이에요. 요건 제가 뒤에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어쨌든 사망보험금은 최소한 이 5%로 85세까지 불이해드린 걸로 개런티는 되고 여기에 펀드의 운용 성과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더 올라가게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숫자로 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사망보험금 환급률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자, 사망보험금 복잡하죠? 제가 딱 두 나이대로만 찍어서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50세가 가입을 했죠? 앞에서 50만 원 가입을 했죠? 1년 12달 하면은 600만 원이죠? 600만 원 들어갔어요. 이 600만 원을 이제 납입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1년 5% 연 단위로 계산해 보면은 요 616만 3천 원이 처음 찍히는 사망보험금이 됩니다. 조금 낮죠? 네, 시작은 네, 조금 아실 수 있고요. 자, 근데 여기에 사망보험금은 왜 이렇게 흔들리죠? 사망보험금은 812만 6천 원이 찍혀 있네요. 뭐야? 낸 돈에 5% 연 단위 적용해가지고 이게 사망보험금이라며. 이거는 뭐야?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펀드의 운용 성과 더하기 월 납입보험료의 5배 그 더한 거. 그게 더 높으면 그걸로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자, 50만 원이니까요. 5배 하면 250만 원이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250만 원 한번 빼보면은 대략 한 560만 원 정도가 나올까요? 바로 그 560만 원이 펀드 운용 성과라는 거예요. 펀드 운용 성과만 놓고 보면은 얘보다 낮기 때문에 얘가 사망보험금이 돼야겠지만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 50만 원에 5배 한 걸 더해서 드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금액이 지급이 된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 밑으로 보시면요. 얘랑 얘가 다 똑같아요. 뭐야? 마이너스 1%. 수익이 하나도 안 나고 수익은 그냥 마이너스가 나도 다 똑같아요. 처음에만 다르고. 자, 이 이유는요. 아무리 달리지만 복리보다는 조금 효과가 약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단리로 계속 굴려드리는 거 무시 못합니다. 그렇게 굴려드린 사망보험금이 기준금액이 되는 거죠. 그게 펀드 운용 성과가 3.375%로 꾸준히 난 거보다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얘로 찍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도 얘가 사망보험금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가 뭐 한 3%대 정도 나도 얘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펀드 수익률이 한 7% 정도 찍힐 때 이제 얘가 더 얘보다 올라가게 돼요. 이거 다들 이해하셨나요? 아마 조금 생소한 개념, 뭐야, 뭐 월납보험료 뭐 500%를 막 더 하고 뭐야 이럴 수 있겠는데요. 일단 5% 연단리로 그게 기본 사망보험이 되는데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서 그거보다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요거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거의 이제 다 와가는데요. 자, 장점, 특장점, 종신과 좀 비교해서 특장점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종신보험 대비 가입이 수월해요. 아까 드린 말씀이죠. 언더 기준이 저축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뭐 좀 병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입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축을 좀 해야 되는데 혹은 사망보험 필요한데 나는 어떤 기저질환이라든가 연령 때문에 종신보험 가입이 어려워. 이런 분들 다 모셔오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보험금이 정말 사망이 걱정이 되는 그 시점에 가서는 종신보험보다 올라가게 돼요. 이 앞에서 잠깐 돌아온 거. 시작은 600만 원이었는데 85세 시장 한번 볼까요? 이게 1억 5천까지 올라가요. 사망보험.
종신보험이 1억 5천 가입하려면은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딱 종신보험을 한 번 더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사망 예상 시점에 어떤 그 사망보험금이 종신보험보다 훨씬 높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정말 아름답게 모든 고객님들이 아름답게 약속한 그 계약 기간 끝까지 다 가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계실 때도 저희 납입중 환급률 8, 90%대까지 끌어올리면서 물론 원금 이상으로 드리지 못한다라는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적어도 종신보험을 했을 때처럼 막 30%대 이렇게 돌려받는 그런 일은 안 생긴다. 이런 것도 좀 안전장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종신보험이 뒤로 가면 갈수록 환급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그거 따라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게 문제지. 근데 저희 걸로 하셨을 때도 그 어마어마하게 치솟는 종신보험 환급률 거의 비슷하게 쫓아간다. 즉 납입 중 초반 환급률 종신보험보다 높아. 사망보험금도 종신보험보다 높아. 그리고 뭐 굳이 사망보험을 안 받고 환급금을 활용하실 때도 환급금도 종신보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년 납이 제일 짧은 거예요? 네? 5년 납이 제일 짧은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요. 제가 그래도 전직사에서 하나 남겨온 게 있다면은 요 자료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요 자료 하나 제가 빼와서 한번 전직사에서 C사라고 했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처우생명에서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나와 있는 단기납 체증형 종신보험 중에서 가장 긴 시간 체증을 시키고 가장 높게 체증을 되는 그런 상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상품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일단 기준은 처우생명이 될 겁니다. 왜냐? 저희는 30만 원 이상부터 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내가 뭐 1억을 가입하면 거기에 그냥 보험료가 산출이 되어서 나옵니다. 40대 남자가 10년 납으로 1억을 가입했을 때 92만 원 나와요. 92만 2천 원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한 92만 원으로 설정을 해봤어요. 납입보험료 총액은 비슷합니다. 뭐 2천 원 차이의 10년이기 때문에 한 24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는데 사망보험금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우선 체증이 얘네가 이제 그 가입하고 다음 해부터 30년 동안 체증이 시작되거든요. 30년 동안 하기 때문에 얘네가 더 빨리 끝나요. 71세에 체증이 끝나겠죠. 그때 이 1억 가입하신 게 사망보험금이 2억 5천으로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71세에 각 그 시점에서 우리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되느냐? 시작 아까 뭐 한 600만 원 사망보험금 막 800만 원 이렇게 시작한 게 뭐 한 10년 한 30년 지났다고 뭐 얼마 올라가 있겠어? 넘어갑니다. 2억 5천 415만 원. 업계에 나와 있는 종신보험 중에서 가장 높은 폭으로 체증을 시켜준다라는 C사의 체증형 종신보험과 비교를 해도 사망보험이 그거보다 더 올라가요. 자, 그러면 저희 체증이 끝나는 시점. 얘네는 이미 이때 끝나서 그냥 이대로 그냥 사기보험 쭉 그냥 가는 거고요. 저희는 85세까지 된다고 했죠? 85세 시점에 저희 한번 사망보험 볼까요? 3억 3천만 원. 조금 반올림해서 가장 못해가지고 무려 얘네보다 1억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8천만 원. 네. 8천만 원이 높은 사망보험금을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사망보험금이 역전이 되는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가입 처음 했을 때는 사망보험은 꼴랑 460만 원으로 시작해요. 얘네는 시작부터 1억이긴 하지만 왜냐? 아까 계약자 적립금 더하기 납입보험료의 5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처음 가입할 때는 계약자 적립금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5배 적용한 것만 사망보험금으로 잡히겠죠? 460만 원. 근데 이게 쭉 한번 눈으로 보세요. 어떻게 역전이 10년이 지난 시점에 거의 다 따라가요. 20년 차 시점에서도 거의 71세 30년 차 시점 얘네 체증이 딱 끝나는 시점에 저희는 그걸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증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8천만 원 반올림해서 1억 가까이 저희가 더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팀장님 이해하시죠? 가입 초반에 중간에 만약에 이렇게 해지하시게 돼도 종신보험보다 훨씬 더 높은 90%, 한 3년 차 시점에 92% 정도 되는
환급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사망보험금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진다. 요거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준비해온 세일즈 플랜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한 5분 내로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뉴스를 좀 제가 준비해봐 왔어요. 자, 뭐 똑같은 뉴스 같습니다. 뭐 서울 아파트 값이 뭐 어떻고, 뭐 서울 아파트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날짜에 주목하셔요.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7월 26일 연합뉴스 기사예요. 여기에 보면요. 여보세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을 딱 돌파했대요. 정확하게는 10억 2,500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불과 3개월 2021년 10월 26일 정확하게 3개월이죠. 3개월 뒤 뉴스에 12억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새롭게 나왔어요. 뭐 굳이 제가 이거 뉴스 안 보여드려도 우리 팀장님들 체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부동산 뭐 오른 게 뭐, 예. 그 동네 개도 다 알 정도였으니까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여기 계신 팀장님들의 어떠한 자택, 어떠한 그 자산도 뭐 올라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마냥 좋기만 할까요? 우리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꼭 같이 함께 생각해봐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바로 상속세예요. 주택 가격이 10억짜리를 나 이 집 사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자식 새끼만큼은 이 고생하지 마라. 정말 은행의 어떤 이 융자, 이 가문과 노예가 되지 마라. 내가 이거 하나 남겨주고 갈게 해도 이거 고스란히 그냥 못 내려가요. 이만큼의 상속세, 거의 1억에 가까운 상속세를 떼이게 되고요. 12억일 때, 여기 12억 올랐잖아요. 12억일 때는 1억 5천에 가까워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거 상속세 계산하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 실제로 고객님들과 앉아서 해보시는 것도 재밌어요. 어플, 부동산 계산기 어플 설치하셔가지고 같이 앉아서 고객님 여기 상속세 탭에 들어가서 고객님 사고 계신 아파트 가격 얼마예요? 여기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상속세가 계산이 돼서 들어가요. 15억 한번 계산해볼까요? 2억 3천. 와. 자,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 아파트, 내 자식한테 못 내려가요. 내 자식도 똑같이 막 융자 내는 거 막 허덕이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것까지는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뭘로 할까요? 당연히 이 상속세, 재원 마련에 최적화된 상품은 종신보험이 맞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이거 끝까지 다 가져가시는 분들이 뭐 다 가져가시는 분들만 계신 것도 아니고 중간에 뭐 힘들어서 해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막 그 가입하고 싶어도 뭐 기저질환 뭐 이런 것 때문에 연령 이런 것 때문에 가입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사망보험금이 필요해서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니즈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분들께 저희 상품으로 해서 상속세 재원 마련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 어떨까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세일즈 플랜이냐 마지막입니다. 자, 다 좋아, 너무 좋아. 초반 환급률, 나중에 사망보험금, 그리고 펀드 운용 성과 다 좋아.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 10년 이렇게 좀 따라 올라와 그 사망보험금이 끌어올라와 주기까지의 그 기간이 그러니까 조기 사망이 조금 걱정돼. 그럴 때는 10년 만기, 10년 납 10년 만기 정기고 이거 되게 싸거든요. 요거 한 40대 남자가 가입해도 한 1억으로 가입해도 한 2만 원 원저리 요 정도 수수료 충분히 가입 가능하세요. 요거와 결합 판매를 통해서 한 10년 이내 어차피 저희가 10년 지나면 아까 보셨듯이 웬만한 종신보험 이상의 사망보험으로 끌어올라와요. 자, 이렇게 조기 사망을 대비함과 동시에 저희 상품으로 저축, 연금, 사망까지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필요 자금을 다 보장하는 컨셉으로 한번 가져가 보실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요약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요거 다 이해하셨죠? 납입보험료의 5%씩 85세까지 뭐 요런 숫자들 뭐 지금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못 외우셔도 돼요. 결과적으로는 웬만한 종신보험보다 훨씬 높게 올라간다. 사망보험 제일 크게 잡힌다. 사망보험 가성비 제일 좋다. 그리고 혹시 가다가 조금 뭐 이렇게 사정으로 해서 해약하게 되더라도 환급률 최고다. 뭐 종신보험처럼 메인돈에 반을 떼이고 이런 걱정 없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아나운서도 굉장히 잘하는 운용사에다가 저희가 DGB가 맡겨놨다. 요거 기억 부탁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교육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고요. 뭐 궁금한 게 있으실 때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육이 끝난 이후로 뭐 저한테 문자 한 통씩 더 파트너스의 누구누구다 이렇게 문자 하나씩 넣어주시면요 제가 다 회사 비서해가지고 다 저장을 하거든요. 그럼 다음에 통화할 때는 좀 뭐 누구시더라 뭐 이런 거 없이 원활한